감사원장님께서 지금 대선에 출마하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적절한 얘기입니까? 계속 질의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에 훼손을 하지 않겠냐는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감사원장이나 검찰총장이나 이런 분들이 직무를 마치자마자 바로 선거에 출마하고 이런 것들이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바람직한 현상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판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판단입니다. 법무부 장관님, 네, 그 아까 이제 송기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비공개 내규 있지 않습니까? 그 제정 과정이나 일자를 혹시 보고 받아서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뭐 경위 정도야 알고 있습니다. 일정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2021년 그러니까 금년 1월 21일 날 공수처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2월 1일 날 비공개 예규를 제정을 합니다. 열흘 만에 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당시에 윤석열 총장의 징계 혐의 중에 징계 청구 사실 중에 가장 불법성이 높은 것으로 법원도 가처분 사건에서 인정한 판사 사찰건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된 내용이지요. 이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2월 1일 날 예규를 제정하고 2월 8일 날 무혐의 처분을 합니다. 이게 지금 대검에서 비공개 예규를 제정하면은 법무부는 다 그걸 파악하고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는 겁니까? 절차상이나 규정상으로. 제가 취임하고서는 대검 예규들이 뭐 제대로 보고돼 있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요. 저보다는 언론이 먼저 압니다. 장관님이 검찰 사무의 감독자로서 지휘감독자로서 그걸 모르신다는 게 이해가 가십니까, 장관님? 이게 국민한테도 비공개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개선이 없고 장관님께도 보고가 안 되고 자 내부적으로 형사정책 담당관실을 소관으로 해서 대검에서 이 비공개 예규를 제정했는데 이거를 총장 결재 없이 총장 보고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예. 그 자기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예규를 만들고 자기가 결재하고 자기 부하가 무혐의 처분하고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 규칙에 불과한 것을 공수처법을 정면으로 어기고 좀 이런 짓을 하고 나갔단 말입니다. 근데 앞으로도 지금 법무부에서는 비공개 예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건가요? 존경하는 청하구 의원님과 뭐 역사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장관 취임 전에 스토리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고 제가 장관 취임한 뒤로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맥락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의 한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 바로 잡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공감하는. 예. 아니 중앙부처 산하의 외청에 지금은 행정규칙이 좀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게 자 그다음에요. 새 총장 임명 이후로는 네. 그러한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확실하게 좀 바로 잡아주시고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수처장님, 네, 지금 말씀드린 이 예규의 존재에 대해서 언제 아셨습니까? 언론 보도 무렵에 알았어요. 최근에 아신 겁니까? 네.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예규 이런 식으로 각 기관마다 이런 예규를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 가지고 안 보내는 걸로 정하면서 공수처법을 정면으로 무시하게 되면 공수처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뭐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훈령이나 지침은 사실은 이 명백하게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입건해서 수사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 이런 면죄부를 주는 예규를 그것도 본인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런 식으로 만드는 사람 저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또 이런 예규에 근거해서 지금 예규 만든 이유는 뻔하죠. 이걸 그냥 공수처로 보내지 않고 사건을 없애야 되겠는데 그냥 없애버리면 명백하게 법 위반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검사가 그걸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비빌 언덕은 만들어줘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 예규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공수처가 뻔히 알면서 그냥 눈 뜨고 당하신다. 이 공수처가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문제의 심각성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계십니까? 네, 상위 법령에 위반된 훈령이 자, 공수처의 검찰이 지금 제가 상반기에 인지 통보한 사건이나 이첩 통보한 사건 숫자를 보니까 경찰은 127건을 인지 통보를 하고 이첩을 32건을 했어요. 검찰은 인지 통보한 게 13건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내규를 만들어 가지고 공수처 권한을 정면으로 제약하는 공수처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 공수처에 합당한 권한이 없다면 모를까 이거는 중앙행정부처에다가도 문제를 제기하시고 명백한 근거 규정들이 있는데 국회에도 상세하게 보고를 하시고 그렇게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검토해서 적절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감사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원의 권한을 보니까요. 네. 감사원법 20조 권한이 아니고 임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한다.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20조가. 앞에는 결산감사, 회계감사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잘 알고 계시죠? 네. 자, 지금 행정부처 간에 말입니다. 예규를 제정할 때 대통령 훈령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 훈령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관련 기관 간에 충돌될 수 있는 내규를 서로 제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럴 때는 협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법제처에서 그것들을 다 통할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지금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법에 정해진 타기관의 권한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을 행정 규칙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해당합니까? 해당하지 않습니까? 훈령이나 이런 얘기들의 상호 충돌 부분은 뭐 저희들이 아니요, 충돌이 아니라 위법성이 명백한 행정 규칙을 제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 위법성이 명백한 경우라면 행정규칙이나 이런 훈령 등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실 수 있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셔야 되는 일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좀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원장님이 법조인 출신 아니십니까? 네. 뭐 이런 부분들을 뻔히 다 알고 계실 텐데 그간의 감사원이 과연 이런 업무에 대해서 직무감찰의 대상으로 생각했는지조차 저는 의문이라서 여쭤본 겁니다. 제가 뭐 뻔히 알면서 그것을 방기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예. 지금 들어보시기에도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너무 내용 이상하지 않습니까? 검토해봐야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고요. 감사원장님께서 지금 대선에 출마하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적절한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임기직에 계신 분이 사실은 감사원이 그 정치적 중립성이나 직무의 독립성이 감사원의 업무 요체입니다. 최근에 저희 거치 또는 뭐 제가 어떤 다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많은 소문과 억측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감사원 직원들 열심히 일하는 감사원 직원들조차도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난처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연하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생각을 정리해서 자, 지금 조만간,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 중립, 방금 지금 계속 질의 과정에서 예. 공수처장의 조만간- 수사나 이런 것들이 정치적 중립에 의심을 받지 않겠냐, 훼손을 하지 않겠냐라는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헌법기관장이신 감사원장이나 그 다음에 검찰총장이나 이런 분들이 직무를 마치자마자 바로 선거에 출마하고 또 재직 중에 선거에 나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바람직한 현상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판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